이렇게 국회의장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데 어려운 자리인데. 민주당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회가 절대 민심과 동떨어진 그러한 불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국회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개혁국회 그리고 총선 민심에 부합하는 그걸 실천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9차례에 걸친 거부권 행사 엄중 경고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회, 민주당의 국회가 세상을 바꾸는구나 하는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갑시다. 국회의장으로서도 제가 혹시 우유부단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의장의 권한을 갖고서 단호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단호하게 원칙 있게 하고 국회 위상과 권한을 분명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분이 좀 함께 있는 사진을 보니까 일단 경쟁자끼리 화기애애 보이긴 합니다만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천명성 경쟁인데 국회의장 선거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적이 있나 싶어요. 인기가 많다기보다 대개 경선을 안 한 적은 없죠. 다 아마 안 한 건 저기 김원기 의장이 될 때만 그냥 추대 비슷하게 열린우리당이라고 신당이 생겨서 이 저기 과반을 의석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임채정, 김덕규 두 분이 그 경선을 했었고 이번에도 하여튼 어쨌든 4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명씩 붙은 게 처음은 아니다. 이게 김진표 의장 될 때도 우상호, 조정식, 이상민 의원 그렇게 4명이 나왔었어요. 경선은 했어요. 의장하면은 권한이 막강한가요? 막강하죠. 막강한 막강해요? 정도가 아니라 국가 의전서일 넘버2예요. 거기다가 대통령 이제 다음. 여야 간에 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된 법안 의사 일정을 이렇게 국회의장이 그걸 존중해서 진행하지만은 그 합의 안 되고 조정 잘 안 되면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법안도 올릴 수 있는 거고 의사 일정도 조정하는 권한도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회의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잖아요. 국회.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선진민주국에서. 아, 그래요? 아니, 미국 같으면은 뭐 저번에 그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 의장을 장기간 하고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도 한 번 의장을 한 번 국회의장 굉장히 오래 해요. 그 2년마다 이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의장이 우선 그거 자체로 무슨 의장의 권한이 뭐 막강할래 할 수도 없는 거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권한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는 난 그 유신의 잔재를 다 털어내지 못했다고 봐요. 대통령한테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고 국회라고 하는 걸 운영은 여야 양당이 거의 다 운영하는 거예요. 원내대표 하셨죠. 원내대표끼리 합의하면 의장은 그냥 그대로 가는.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예요, 사실. 근데 힘들기만 하고 권한도 없는데 권한은 없어요. 별로.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국가 의전서일 2고 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국회의원 정치인 하면서 제일 폼나는 마지막 자리가 대통령 정치인들은 다 대통령이 꿈인데 대통령보다는 국회의장 되기가 또 더 어렵거든요. 국회의장 되기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대통령은 이제 그래도 정당에서 뭐 경선만 잘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뭐 대통령 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은요. 이 벼룩은 세 가마를 잡아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지만은 국회의원은 3명도 끌고 가기 어려운 게 정치판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거기서 정치. 국회의장 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죠. 동의하세요, 총장님도? 아니 뭐 국회 정치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한번 지내는 거야. 지금 영광이죠. 총장님도 한번 꿈꿔보셨나요? 근데 꿈을 꾸려고 그러면 선수가 좀 돼야 되는데 나는 뒀다 떨어졌다 뭐 이래가지고 선수를 못 사서 그래도 뭐 아예 꿈도 못 꿨어. 사무총장이 장관급이기 때문에 막강했어요. 예. 그때 아주 뭐 잘하셔가지고 그 국회의장에게 꼭 필요한 자질을 하나 꼽아주신다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중립. 뭐 그렇죠.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 뭐 그 공정성 뭐 이런 거 예. 공정하게 이제 국회를 그러니까 의장이 별로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 권한도 없고 다 정당이 하는 건데 예.
그거를 이제 원만하게 잘 좀 중재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자질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 도전한 4명의 인물 중에 이분이 의장이 되면은 그래도 좀 잘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성호 의원이라고. 정성호 의원. 비록 뭐 추미애 의원이 6선이고 하지만은 국회의장은 5선 이상 되면은 그 이상 선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민주당 현재 대표의 가장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근 중에 척근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래도 고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면서 그리고 여야 간의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국회에서 원내대표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균형적이었어요. 아무래도 국회의장은 엄정 중집한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는 이 맹심이 들어갈 건데 맹심이 들어가서 그래도 국민적 지탄을 받지 않고 가장 이재명 대표가 무난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성호 의원입니다. 총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우리 김성태 대표가 정성호 의원을 추켜 세웠으니까 정성호 의원 되기가 어렵겠네요. 요새 민주당 상황으로 봐가지고 예? 민주당 당선자 중에 3선 이상도 꽤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사람들은 아까 김성태 대표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서로 협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좀 두고 봐야죠. 동의하세요? 그러면 4분 중에 가장 좀 국회의장답다, 가장 잘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정성호 의원이신가요? 뭐 저야 다 가까운 사이인데 그 누구라고 특정하긴 네 분과 다 그렇지만은 가까우시- 아니 다 가까운 건 아니에요. 다 가까운 건 또 아니시고 정치권 여론을 일단 보면은 당심은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당선인, 명심은 정성호 의원에 쏠려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국회의장의 유권자는 국회의원이에요. 그쵸? 당심이라는 거는 지금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심이라는 게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당 대표를 뽑을 때 뭐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그러면 역시 당심이라고 하는데 이건 의원심이라고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나는 뭐 저런 거 하는데 무슨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나도 그래요. 역대 국회의장 선거를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예. 하면서 그 자기 소속 당의 당원들로부터 야 국회의장 후보 우리 당 후보가 누가 되는 게 좋니? 이거 이렇게 물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지. 저런 게 왜 언론 플레이가 되지 만들어지지 기사로 그런 저는 의아심을 근데 가졌어요. 당내에서는 당심이 민심이다라는 말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다 보니 그거는 뭐 무슨 그쪽에서 당심이 민심이에요. 당심은 당심이지. 그러니까 아까 조금 아 전에 당심은 당심이에요. 당심은 당심이다. 절대 민심이 당심될 수 없고 당심이 민심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당 같은 경우도 그 사례를 많이 봤잖아요. 당심 뜻 따라가다가 낭패 본 사람들 많아요. 또. 총장님도 동의하세요?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심판을 받는 통에 이쪽이 그 당심이 개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면죄부를 받은 거죠. 민주당 쪽도 가려졌다 오히려. 가려졌죠. 거기에 다.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뭐 당심보다는 명심 여부에 아마 국회의장 선출이 달렸을 거다라고 말씀을 근데 해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도 의장 경선에는 관여를 못 할 거예요. 다 가까운 사이인데 그렇게 되면 그 리더십도 곧 무너져요. 그럼 좀 전망을 해볼게요. 이거는 뭐 그냥 전망이니까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정성호 의원을 봅니다. 될 가능성도 정성호 의원이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시는 예, 거예요? 당이 하도 바뀌어서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애들도 거의 몰라요. 먼저 21대까지만 해도 한 3분의 2는 알았는데 이제 한 3선 이상 된 친구들이나 좀 알지. 의원들의 성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측하기도 전망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난 도대체 그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뭐 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도 이해가 안 가고 조사에서 많이 나온다 하면 추미애 전 장관. 그 사람은 상임위원장 할 때
자기 당 의원들을 문거로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야당하고 법안을 처리했던 전력도 있고 그러니까 추미애위원장님 왜 못 들어가게 하냐 지금 위원장님 이렇게 전체회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이 모습 보여야 되겠어요? 나가주십시오. 위원회 나가겠습니다. 어딜 만져? 어딜 만지자고? 오늘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무려 13년간 유예되어 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일관된 원칙과 방향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피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아직도 무거운 마음이고요. 또 무척 괴로운 마음입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한. 그걸 지금 국회를 겪어본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제일 많이 저렇게 여론조사에서 압도한다고 하니 민주당이 어디로 가는 건지 더더군다나 모르겠다. 이거.